이번 회의 주인공은 S-300입니다. 1978년 부소련에서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지대공 미사일로 가뜩이나 미사일도 많이 러시아인데 잠깐 그거 아니라고요? 저처럼 S-300이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유명한 지대공 미사일 이걸 떠올리실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S-300은 최근 우리 해병대와 해군에서 도입하기로 한 무인 헬기입니다. 드론인데 드론 아닌 것 같기도 한 드론 같은 신의 무인 헬기를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레폰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S-300은 드론은 일종이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드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일단 상당히 크고 드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헬리콥터의 형태에 가까운 무인 헬기입니다. 일명 캠콥터라고 하는 거죠. 아주 최근에 S-300의 도입이 결정된 데다가 등장 시기도 2022년인 상당히 최신 기종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비슷한 기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 기체의 전신이 바로 S-100이기 때문이죠. 오스트리아인 쉬벨에서 만든 건데요. 이 쉬벨에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개발해서 2006년부터 여러 나라에 수출한 무인 헬리콥터계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이상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약 30개국에서 민간 혹은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용 같은 경우는 해상 감시나 해난 구조 같은 용도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과거 도입했던 기체들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한 대를 격추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캠콥터라고 하셨는데 드론과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드론이에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캠콥터는 뭐냐? 카메라, 캠 플러스 헬리콥터 이렇게 붙여가지고 캠콥터라고 붙인 별명인데 어쨌든 무인 항공기로서 둘 다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데 흔히 방송에서 보이는 촬영용 드론 이런 것들을 멀티콥터용 드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로터가 달려있죠. 근데 S-100과 S-300 모두 하나의 메인 로터만을 가진 소형 헬리콥터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가 있는데 먼저 멀티콥터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이었던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물건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멀티콥터형 드론보다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플랫폼을 만들려면 강한 출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헬리콥터형 디자인이 유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S-100과 S-300 모두 헬리콥터형 디자인이 나왔고요. S-100만 해도 최대 이륙 중량 200kg, 적재 페일로드가 50kg, 공허 중량 110kg으로 일반적인 멀티콥터형 드론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죠. 성능도 최대 속도 220km, 순항 속도 190km로 상당한 수준이고 비행시간도 최대 6시간에 달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추진 체계도 일반 드론들이 흔히 쓰는 전기 모터보다는 55마력의 로터리 엔진을 사용하고요. 물론 이렇게 엔진이 뭐 강하네 어쩌저쩌네 그래도 비행 성능이나 비행 시간 등은 고정익 중형 드론들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직이 착륙이 가능하고 또 기체가 차지하는 면적과 부피가 작다. 굉장히 큰 이게 장점이거든요. 특히 활주로가 없는 좁은 섬 같은 곳이나 해상에서 배에 실려 운용해야 되는 해상 감시 임무에서는 이런 특징들이 아주 요긴하게 작용하는 거죠. 하지만 S-100도 쓰다 보니까 크기가 좀 작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대형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서 더 크고 능력도 빵빵하게 제작된 것이 개량형인 S-300인 겁니다. S-100과 비교해 S-300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S-300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에 발표됐죠. S-100에 비해서 무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660kg, 200kg 정도였던 S-100의 3배가 넘는 수준이죠. 장비와 연료를 전혀 싣지 않은 공하 중량 상태에서도 320kg이 넘어가고요. 이렇게 무거워지면 당연히 속도 느려지지 않겠냐? 아닙니다. 최대 속도도 220km 이상, S-100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비행시간도 크게 개선됐는데 50kg의 어떤 중량이 탑재된 상태에서는 최대 24시간의 채공이 가능하고요. 250kg의 최대 페이로드를 탑재한 상황에서도 4시간 가까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즉 카메라 정도 싣고 통상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다 이 정도면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는 야 이건 뭐 엄청난 체력인데 이거 높은 지구력을 자랑하는 대단한 겁니다. 예. 어쨌든 S-300은 이렇게 능력이 크게 향상이 됐잖아요. 제가 이거 처음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우리나라 서북도서에 S-100 후계로 딱 넣으면은 정말 이 지역의 뭐 감시 체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 말에 도입이 성사가 된 걸로 알려졌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기존 무인기 운용이 제한됐던 해군의 함정이라든가 해병대 서북도서 부대들의 배치가 될 테고 그만큼 뛰어난 능력으로 주변 도발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 S300 기체 자체의 어떤 탑재 중량, 즉 페이로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대 250kg을 했잖아요. 이 페이로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하드 포인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정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잠전 등 다양한 다른 임무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체를 국내 업체에서 만든 전자광학 감시정찰 시스템 패키지와 조합해서 운용할 예정인데요. 이 조합이 실제 운용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경우에는 S300에 탑재하는 패키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S300, 매의 눈으로 서북도서 전방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해서 우리 해군의 작전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